드디어 이제 한미일 포함해서 78개국을 추가한다고 3차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상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중국인의 그 해외 단체 여행 제한이 전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보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조금 보이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이 보이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그 중저가 그 비즈니스 호텔들이 문도 닫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제 활발하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단체 관광을 재개하면서 관련주들도 좀 크게 움직였거든요. 이 관련된 얘기 좀 전해주세요. 중국이 지난 1월이었죠. 네. 그때 제로 코로나 폐기하고 나서 태국, 인도네시아 비롯해서 한 20개국을 처음으로 단체 그 여행 제한국에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네팔, 베트남, 이란,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해서 한 40개국을 이제 거기 추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은 계속 빠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드디어 이제 한미일 포함해서 78개국을 추가한다고 3차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상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중국인의 그 해외 단체 여행 제한이 전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로서는 훨씬 더 좀 그렇죠. 오래 제한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사드 네. 때 2017년 3월이죠. 그때부터 뭐 딱 끊는다고는 안 했지만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우리는 제꼈죠. 그래서 한 6년 정도 만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거리 나가보면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보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조금 보이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이 보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그 중저가 그 비즈니스 호텔들이 문도 닫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제 활발하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중국도 보니까 그 해외 관광이 그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그 회복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 집계를 보면은 올 상반기에 중국 사람들이 국제선 여객 그 운송량이 2019년 상반기,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에 비해서 그 당시의 규모의 한 23%,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 회복은 안 됐지만 이제 회복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이상까지 올라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그 나간 여행객이 한 4천만 명이 넘는데 94%가 역시 가장 가까운 아시아를 갔고요. 그 보니까 이제 올 상반기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태국이었습니다. 제일 많았고 한 16% 이상.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한 7.6%. 이거는 이제 단체가 아닌 개인 관광입니다. 네. 비자에 관련된 요 사항도 조금씩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21년 1월부터 우리나라 그렇고 일본 그렇고 해서 이제 비자 발급할 때 전부 지문 채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대폭 간소화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여행이라든가 친척 방문, 그다음에 경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지문 채취를 연말까지 중단하겠다. 일본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중국 그 여행 문화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한테는 특히. 그러게요. 이제는 단체 관광이다 보니까 젊은 층이 기존에는 조금씩 보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이 드신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생각이 드네요. 경제에도 좀 활력이 돌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 빅테크들 엔비디아 AI 칩 주문이 폭주한다. 미국 규제 전에 사재기를 하려는 움직임이다. 어떤 얘기죠?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그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시켰죠. 네. 그리고 이제 AI하고 슈퍼컴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수출도 통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엔비디아가 그 이제 GPU 칩 이게 이제 AI, 생성형 AI 이제 핵심 그렇죠. 반도체인데 네. GPU 칩 가운데 A100 이거는 이제 첨단이니까 이거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이 크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사양이 떨어지는 A800 칩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걸 중국에 수출을 해봤고 미국도 이걸 막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미국이 이제 이것도 막으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A800 칩을 대거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올해 분이 한 10억 달러어치, 그다음에 내년까지 해서 한 전부 합쳐서 50억 달러어치를 선주문. 그러니까 막히기 전에 사재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A100이 안 되니까 A800으로 갔던 건데 이것마저도 막히는 미국이 이제 그것도 이제 흐름이니까. 막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네. 그 바이든 행정명령 나왔죠. 중국 AI 그 첨단 기업에 대한 그 투자 컴퓨터, 제한. 반도체, 네. 양자 네. 그 세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 사실상 금지죠. 뭐 이게 의무화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앞두고 미리 이제 하려는 확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물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고 해당 기업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지금 이게 완전히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뭐 움직였던 거겠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어요. 일단 뭐 중국 네. 반응이 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중국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예상대로 주미 중국 대사관도 그렇고 중국 네. 상무부도 그렇고 매우 실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미국이 무역 과학 기술을 정치 무기화 하려고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반대한다 하는데 네. 그 톤이요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이게 모두 중국 미국 기업하고 투자자 이익을 모두 심각하게 훼손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뭔가 자제하라는 얘기지 보복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그 갈륨하고 게르마늄 그 수출 통제가 이달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판매 금지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카드를 이제 우리도 여차하면 쓸 수 있는 그 칼이 있다. 이게 휘둘면서 보여주니까 미국도 원래 이 조치가 행정명령이 애초보다 많이 뒤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기싸움 차원인데 일단 미국은 그 돌멩이를 하나 더 던졌고 중국도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맞서는 모양새긴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말로써 뭔가 강하게 나오는 거는 약간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네. 저는 최근에 와서는 좀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서로 이익 수호를 하면서도 공통점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게 완연한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면서 뒷춤에는 어떤 강력한 무기 하나씩은 쥐고 그렇죠. 네. 네. 여차하면 흔들 준비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미국 반도체 업계 공정한 경쟁 토대를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첨단 기술 분야 그 투자 제한 얘기인가 봐요. 지난번에 그 반도체 그 장비 수출 금지하고 그랬을 때 네. 그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공개 성명까지 보내가지고 이건 안 된다. 우리 보고 뭐 중국 시장 포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장사하느냐. 너무 어려워진다. 그때 아주 네. 공개적으로 대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성명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톤이 다릅니다. 보니까 어제 그 이번 그 투자 제한 행정명령 나오고 나서 뭐 국가안보 필요성 공감하고 이런 미국의 반도체 국제 경쟁을 확보하는데 이게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겠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1년간 의견 수렴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내겠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종안이 허용하길 기대한다. 이게 이제 조금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관측통들 얘기는 확실히 지난번 성명하고는 톤이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번에는 그 반도체 수출 기업들이 직접 제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자본이거든요. 자본이 그쪽 중국 특히 그 스타트업에 신규 투자 못하도록 하니까 미국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뒤로 빠진 것 같다 하는 그런 지적을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도 최종안이 허용하길 기대한다라는 거는 포인트로 좀 말을 그렇죠. 그래도 바이든도 해놨네요. 뭐 여러 가지 네. 상황을 해서 애초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뭐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그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네.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 쪽에서 지금 2021년, 2022년 기준으로 봐서 중국에 대한 그 직접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투자 규제를 해도 뭐 중국이 그렇게 크게 당장 뭐 중국이 뭐 큰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물론 또 여기 대해서 중국도 지금 중국 벤처 투자가 그 KPMG 조사를 보니까 올 상반기 한 237억 달러 한 해 전보다 한 35%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벤처 자본이 좀 빠지면은 그걸 메꾸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조금 많이 톤 다운된 것 같다는 지적이고요. 네. 미국 공화당은 또 좋은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공화당에서 당장 발끈합니다. 허점투성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원의 그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행정명령이 가는 방향은 옳다. 그렇지만 그 틈이 중국군 함대가 지날 만큼 넓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는 그 중국 공산당 계열사의 자금이 간접적으로 유입돼서 그 중국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그런 걸 차단하는데 역부족이다. 그래서 의회가 나서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네요. 네. 구멍이 굉장히 넓다가 허점이 굉장히 많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군요. 다음 얘기 봅니다. 뉴욕타임스의 얘기인데요. 식량 가격 더 요동치는 뉴노멀이 우려된다. 이게 뭐 원인을 여러 가지 짚었나 봐요. 뭐 다들 짐작하셨듯이 최근에 와서 뭐 이런 그 식량 가격이 좀 흔들흔들하죠. 네. 뭐 아시다시피 북방 그 올 상반기에 특히 심했죠. 폭염, 막 홍수 겹쳤죠. 그러니까 작황이 뭐 좋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흑해 곡물 협상 지금 중단돼 있죠. 물론 이제 지금 뒤에서 뭐 이렇게 이제 부활시키려고 해서 상당히 좀 진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지 아직은 안 되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또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여기는 이제 여기도 곡물 주요 수출국인데 여기도 이제 네코가 적자니까 네. 이제 수출 통제, 이제 내수 우선으로 가는 이런 그 보호주의 이런 게 겹쳐가지고 지금 그럴 식량 가격이 더욱 요동친다.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가 이거를 식량 시장의 뉴노멀이라고 그렇게 또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한꺼번에 부정적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그래서 세계 식량 가격이 앞으로는 더 예측이 힘들고 한번 흔들리면 더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걸 붙였다는 겁니다. 가장 뭐 필수적인 요소인데 식량이 이게 불안하다는 건 식량 안보라는 게 최근에 뭐 가장 더 심각하죠. 그러면서 뉴욕 타임스가 이제 역시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문제가 극한 기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도 그렇고 엘니뇨 최근에 이제 더 이제 길어질 거라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지구가 이례적으로 더워지는 시기가 더 이제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세계 곳곳의 그 작황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시너지 효과가 더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식량 수급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식량 가격이 요동치고 오르고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사실 먹고 사는 게 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 뭐 정부들도 이건 뭐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호주의 라보뱅크 여기는 이제 농업전문은행인데 여기 애널리스트 얘기가 이제 식량 뉴노멀이라 이러면서 식품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지고 말씀드린 대로 예측도 전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혼란이 없어도 이렇게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겹치니까 밀, 뭐 쌀 같은 그 주요 식량 가격이 흔들리면서 특히 저소득층, 최빈국이 힘들어지고 특히 빵 한 덩어리 사는 것도 이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꼭 이런 그 어려운 그 지역만이 아니고 선진국도 이 식품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뉴욕 타임스가 2020년 초에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식품 인플레, 식품 가격이 한 30%, 미국도 한 23%가 가량 뛰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은 부자들보다는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타격이 가장 먼저 오지만 그건 당연하죠. 너무나 그게 힘든 일인데. 유엔 집계도 뉴욕 타임스가 전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한 7억 명 정도가 굶주림에 시달렸고 한 24억 명 정도는 그 영양가가 충분하게 이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업들은 이 극한 기후 때문에 대응하자니까 보험료 같은 게 더 올라가서 비용도 올라가고 정부들도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탄소 절약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 가격이 더 요동을 쳐도 솔직히 당국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뉴욕 타임스가 그걸 걱정하네요.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들 호주산 생호 수입을 중단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소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호주는 참 청정우가 그렇죠. 상징적인 국가였는데 네. 지금 보니까요. 그 바이러스 질병인데 소 럼피 스킨병이라고 이게 괴상 피부병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소가 걸리면요. 이렇게 고열 그리고 피부 이게 주름이 생기면 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폐사율이 한 10% 정도인데 치료법이나 백신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호주 언론 보니까 호주 보도를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도 이 호주 생우 수입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 쪽 얘기는 우리 억울하다. 우리가 이 소들을 배에 실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동물 검역을 철저히 하고 이런 걸 보증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가면서 아마 발생한 거 아니냐. 이 병이 보니까요, 어떻게 걸리냐면은 모기 같은 모기한테 물리거나 그다음에 오염된 주사기라든가 이제 물 같은 거 먹는 급수통이 오염되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 쪽에서는 우리는 잘못이 없고 가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하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우리는 수입 못한다. 당분간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가 걱정이 큰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되는 경우는 네. 호주는 사실 이 쇠고기라든가 생우 살아있는 소 수출하는 그 비중이 크거든요. 만약에 1년 정도 수출이 금지가 될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6조 5천억 원 정도의 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해서 호주 지금 축산업계가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다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에리스를 관심 변이로 지정했다. 이건 또 뭡니까? 에리스? 한동안 이제 그 코로나 무슨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게 에리스라고 이걸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그저께 관심 변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이것도 뭐 큰일 났네 하는데 이제 세계보건기구 얘기가 이게 지금 영국, 중국 이런 데서 이제 확산을 하고 있고 한데 관심 병이로 지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옛날 오미크론 이런 것처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확산하고 있다.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변이에 비해서 우세하기 때문에 더 확산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경각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 얘기는 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되고 롱 코비드 같은 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쉽게 보지 말자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후유증 같은 거. 그렇죠. 유행 정점이 지금 이제 백신 접종 면역 효과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뒤늦게 유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자가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더디긴 한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북반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이제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도 보니까 이게 있네요. 중대본이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국내 에리스 감염률이 검출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감염자 중에서 검출률이 16.5%. 그 전주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6월 경우는 5.4%였으니까 6월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신경을 썼다. 이제 에리스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환자가 다시 요새 좀 많아진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에리스라는 거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관심 변이로 지정된 만큼 좀 기억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인 호감도가 바닥이다. 재대결이 유력한 트럼프보다도 낫다. 이 조사 결과인가요? 갤럽 조사인데요. 네. 이렇게 호감률, 비호감 이렇게 해서 그걸 합치셔서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네. 해서 순위를 매긴 게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는 윌리엄 영국 왕세자. 공화당 민주당 지지층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 국왕도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윌리엄이고요. 두 번째가 젤렌스키, 그다음에 질 바이든 남편은 뒤로 밀렸는데 그다음에 영국 찰스 3세 국왕, 그다음에 미국 대법원장 순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국 로얄 패밀리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묘한 그런 향수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네. 그럼 이제 갤럽 사람 얘기가 영국에서 독립한 지 250년이 지났는데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영국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는 겁니다. 글쎄.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호감 인사. 그렇죠. 예, 영국에 조사를 대한 한 그 거죠. 묘한 그런 노스탈지아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네. 좋지가 않습니다. 호감, 비호감 이렇게 합치니까 마이너스 17, 16%. 그래서 바닥에서 세 번째.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하나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하고 공화당 그 후보들도 전부 마이너스. 그리고 꼴찌는 누굴까요? 했더니 짐작하시겠죠. 푸틴. 푸틴은 보니까요.
호감 좋아한다가 5%인데 네. 싫어가 90%. 그러니까 합치면은 마이너스 95%. 단연 가장 꼴찌입니다. 단연 꼴찌입니다. 네. 이런 표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호감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끼리 다음 대선에서 그렇죠. 네,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이 부분도 좀 특징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국제 뉴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